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장기표 선생입니다. 자, 김영호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중에서도 상당히 눈길을 끄는 공천입니다. 별로 언론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장기표 씨가 미래통합당 보수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실 쇼킹한 뉴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장기표 선생은 노동운동 그리고 진보운동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기표 선생이 미래통합당의 공천으로, 보수정당의 공천으로 지역구에 도전한다. 그것도 그동안 그가 6번이나 낙선했던 서울 지역구가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김해로 돌아가서 경남 김해을 지역구에 단수 추천됐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 공천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저는 장기표 씨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역시 좀 주관적인가 봅니다. 자, 장기표 씨는 올해 나이 75세. 아마도 이번 지역구 선거에 출전하는 많은 후보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일 겁니다. 이번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청년, 여성을 강조합니다. 정반대의 공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눈길을 끕니다. 저는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장기표 선생 꼭 당선되셔야 합니다. 자, 장기표 씨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좌파입니다. 민중당을 했고 또 뭐 여러 군데에서 김대중 정당도 했고 또 꼬마 민주당입니까? 뭐 상당히 많은 정당을 전전했습니다. 본인이 정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여러 차례 출전했습니다. 주로 동작, 영등포 등에 출마했다가 번번이 낙선했습니다. 특히 동작갑에서 많이 출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장기표 선생, 이번에는 쉽게 말하면 지분 나눠 먹기로 해서 공천을 받은 셈입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은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기표 선생이 만든 또 다른 당이 있습니다. 창당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표 선생은 당시 뭐 이 심재철, 이현주, 뭐 오신환 뭐 등등 이런 제야 이 여러 이 보수 중도 정당의 대표로서 함께 손을 흔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장기표 선생이 드디어 당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해을에 단수 추천돼서 이번에 출마합니다. 우리 한번 응원해 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 지난 6일 미래통합당의 4월 총선 공천에서 경남 김해을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자, 사실 장기표 선생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배지를 달지 않아도 장기표라는 이 성함 그리고 그 얼굴만 가지고도 대한민국에서는 원로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한 번은 국회의원을 해보겠다는 야심과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이와 관련 없이 누구에게나 꿈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집념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6번이나 낙선했는데 그 민중당 등등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보수정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장기표 선생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의 비판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제가 이제 장기표 선생에 대한 영상을 몇 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장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뭐 진 의원 이것 좀 부탁해 민원을 할 정도로 좀 사교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누군지. 개인적으로 친분관계도 없습니다. 교류도 없었는데 때때로 전화를 걸어와서 그 유튜브 있잖아. 그거 좀 해줘. 뭐
부탁할 정도로 정치인입니다. 자, 장기표 선생, 경남 김해 출신입니다. 이번에는 고향에서 출전을 합니다. 마산공고를 졸업하고 1966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법대에서 학생회장을 지냅니다.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 노동운동에 뛰어듭니다. 1971년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복역한 것을 시작으로 김대중 납치 사건, 유신독재 반대 시위, 민청학년 사건, 여러 차례 투옥되고 석방되고 투옥되고 석방되고 반복합니다. 자,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 전민련을 주도하는 40대 4인방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4인방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이재호 전 의원, 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기표 전 이사장은 1999년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이재호 전 의원 등과 함께 민중당을 만듭니다. 민중당. 그리고 장기표 선생은 1992년 4월 14대 총선에서 민중당 후보로서 서울 동작갑에 출전합니다. 출마해서 21% 득표율을 얻었지만 낙선했습니다. 당시 김용태 의원이 자원봉사자로 장기표 선생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합니다. 민중당 출신입니다. 김용태 의원도.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김 전 지사 그리고 이 전 의원, 김문수, 이재호가 신한국당에 영입됩니다. 당시 이 1996년 15대 총선 때는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YS에 의해서 이 신한국당에 영입됩니다. 이때는 뭐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많이 영입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때 다시 다 들어갔을 때 장기표 선생은 통합민주당에 들어갑니다. 신한국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합민주당 후보로 15대 총선에 출마하지만 역시 동작갑입니다. 낙선합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는 민주국민당을 창당해서 참여했고 전국구 후보로 출마했으나 역시 낙선했습니다. 2002년 8월 재보궐선거에서는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 있던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영등포 을에 출마했고 역시 낙선합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녹색사회민주당 후보로 다시 동작갑에 출마합니다. 모두 패했습니다. 지역구를 바꿔가면서 역시 당을 바꿔가면서 집요한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정이 참 화려하지만 상당히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정통민주당이라고 호남 쪽 인맥들이 만든 정당에 합류해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지만 역시 낙선합니다. 자, 그리고 장기표 선생한테도 기회가 왔습니다. 바로 이번 총선입니다. 국민소리당이라는 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이 참여한 중도보수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장기표 선생은 이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두고 탈퇴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미래통합당에 합류한 겁니다. 결국 합류했습니다. 자, 영원한 제안이사 장기표가 이번에는 제도권 진입을 시도합니다. 그것도 보수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경남 김해을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해는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한 그런 지역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사저가 있는 김해, 여권 강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김해을 선거구, 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대 총선에서 62.4%의 득표율로 당선된 곳입니다. 그리고 김 지사가 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퇴하자 2018년 재보궐선거가 지방선거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당시는 문재인 바람이 엄청 났을 때입니다. 당시 뭐 남북회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때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이 김정호 의원이 63.0%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호 의원은 지금 이 김해을 현역 의원입니다. 공항 갑질 사건으로 상당히 구설수에 올랐고 이번에 컷오프 당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컷오프 당하고 지금
이 지역은 민주당이 전략공천적으로 묶어도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기표 선생이 대결할 민주당의 후보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 김정호 의원이 컷오프 당한 뒤 김정호 지지파들이 이 민주당 중앙당에 반발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만약에 무소속 출마라도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어쨌든 지금 민주당 김해을 지역구는 사고 지역구 비슷하게 됐습니다. 장기표 선생 75입니다. 초선에 도전합니다. 공천은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정규제 유필은 장난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이상한 공천은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기표 선생을 응원합니다. 장기표 선생 이번에 배지 꼭 다치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식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